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지금 제 PCI 이 개인 소비 지출, 이제 물가 발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발표 전에는 어떤 특별한 악재도 없고요. 호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이 금리 동결을 좀 발표를 했죠. 그런 예상이 좀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큰 의미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금은 이게 주도주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슈를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PC 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의 긴축에 대한 부분은 완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4.2%에 진입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금통위가 만약 결과 동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업종별 차별화 장세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쪽에서 오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엔솔루션, SK 기아 등은 올랐었고, 금융 쪽도 약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좀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이 약간은 좀 조정 좀 받고 있고요. 오히려 같은 2차 전지 섹터라고 할 수 있는 LNF는 오히려 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업종별 순환매도 순환매지만 이 섹터 안에서의 종목별 차별화 장세도 심하게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MSCI 지수 변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편출 종목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별 장세가 항상 더 심해지게 됐죠. 실적 장세나 어떤 수급적인 요인의 수급 장세보다도 이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시장을 좀 지지해줬던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주도 괜찮은 종목들은 살펴볼만 하지만 이 대형주 위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이 부분은 전체 이 시장을 봤을 때도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대형주가 좀 안전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많이 좀 받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은 장 초반에 하락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강하지는 않은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락률 20%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주가는 8,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션스퀘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65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하락률 6%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822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게임 주인 W게임즈를 살펴보겠습니다. W게임즈의 경우에는 2% 넘게 빠지면서 44,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온칩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는 반도체 디자인 업체입니다. 1% 넘게 빠지고 있는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도시 30분보다는 낙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51,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엔터줍니다. 1% 넘게 빠지면서 21만 3천원 선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W게임즈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W게임즈의 경우에는 소셜 카지노 게임인 W카지노와 더블다운 카지노가 5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봤을 때 공매도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제 뭐 W게임즈 게임 업종 안에서 이 실적이 나오는 그 기업들이 별로 없죠. 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크래프톤 아니면 이 소설 그 카지노 게임 이 W게임즈가 좀 유일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 소설 카지노 게임을 웹과 모바일 쪽으로 좀 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별 3분기 때 봤을 때 이 더블다운 카지노가 67%까지 좀 차지했던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그 W게임즈의 이 카지노, 소셜 카지노라는 어떤 독특한 그런 섹터 안에서 W게임즈가 이 부분에 그 영위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어떤 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쉽게 이 W게임즈의 접근하는 방법도 편해진 것도 전 W게임즈 안정적인 수익을 또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죠. 이 부분을 계속 영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작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의 60%가 기존 유저에서 좀 발생을 했었는데 유저 락인이나 뭐 신규 유저 유입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중요하게 좀 되는 상황을 좀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쪽에서의 이 돈은 많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이 W게임즈가 그 전에도 이 마케팅비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통제를 좀 강화했습니다. 뭐 그런 점이 이 재무적인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향후에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겠죠. 이 마케팅비를 줄이면서 재무적으로 가냐, 아니면 마케팅비나 이런 부분을 좀 늘리면서 당장은 어떤 재무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유저를 많이 모으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W게임즈가 비용 통제나 적절히 잘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월 말에 이 온라인 카지노 사업자죠. 이 슈퍼네이션 인수를 좀 완료했습니다. 현재 영국, 스웨덴에서 지금 그 외 다른 국가에서도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슈퍼네이션, 뭐 이 유럽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분법 이익이나 그리고 이 W게임즈와의 그 마케팅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게임즈 해외 쪽에서의 특히 모바일 쪽에서 서비스 제공에 인한 최소 2년 그리고 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3년까지는 매출은 거의 2배 이상 성장할 부분이 예측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W게임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대 하락률을 보이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보유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진입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게임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지만 항상 연말 때 분위기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이 성장주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좀 있기 때문에 이 W 게임즈를 신규 매수하는 접근도 고려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증권회사의 목표 주가를 63,000원 이상까지 잡고 있는데 제 1차례 목표가는 51,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4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 버티는 것에 더해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51,000원, 손절 라인 4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가온칩스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는 주가가 사실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장비 시장이 커지면서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가온칩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지금 이슈는 없는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승 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11월부터 주가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에 대한 부분의 어떤 디자인 솔루션, 시장에서의 부각은 계속해서 좀 11월 달부터 좋아지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컨설팅이나 이 칩 테스트, 이런 사업 영역이 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파운드리 협력사로 이 가온칩스가 많이 부각이 되고, 그 전부터도 이제 잘 해왔던 구조로 본다고 하면은 이 가온칩스의 이 삼성 파운드리와의 이 협력에 대한 시적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가온칩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안에서의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업체와 또 삼성 파운드리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동반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좋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온칩스에 대한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은 여러 가지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른 반도체 쪽에서의 AI와 관련도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의 이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온칩스가 어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굉장히 좀 굳건히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IP 기업과 파운드리 사이에서 이 가온칩스 같은 이 설계용 테니스 업체들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향후에 반도체 쪽에서의 생태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가온칩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TSMC죠. TSMC 밑에 이제 7개 칩 디자인 업체가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의 구조도 곧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가온칩스가 이 TSMC 쪽에서의 매출이 아니라 어떤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 디자인 업체로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TSMC도 계속 이제 그 디자인 회사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서 가온칩스에 대한 삼성전자도 삼성, 파운드리도 이 가온칩스와 같은 디자인 회사에 대한
업체를 늘리겠지만 결국은 이제 가온칩스가 가장 위치가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가온칩스 삼성전자의 협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최근에 고점을 달렸던 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버티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실적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좋은 상태지만, 우선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보다도 약간은 좀 주가가 좀 11월 달에 많이 올랐던 구조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추가 매수를 하면서 목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 이 버티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55,000원, 손절 라인 4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일부가 군입대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핵심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이 부재를 하면서 내년도 실적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방탄소년, 그러니까 BTS의 부재에 의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하이브의 주가에서는 충분히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뉴진스, 그 외에 다른 그룹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나 그 전에 걸 본다고 하더라도 BTS의 공백은 충분히 메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이브가 K-pop 아티스트 IP의 합천 앨범 판매량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BTS 쪽에서의 음반이나 판매량은 전체 앨범 판매량 22%를 차지를 좀 하고 있지만 이 22%가 그 전보다는 BTS의 이 비중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의 BTS 의존도는 제가 봤을 때 YG엔터의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훨씬 좀 낮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BTS에 대한 우려 부분은 너무 좀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었고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의미를 안 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이브에 대한 기존의 팬덤이나 하이브 아티스트의 기존에 대한 팬덤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위버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 구조가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의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기존의 좀 예측치보다는 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영업이익은 3,200억 이상부터 3,000억 이상 나온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에 대한 관점은 좀 너무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상황에서 저는 오늘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하이브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하이브에 대해서 매수 관점도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 추이를 살펴본다면 저점을 잡은 이후에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림세를 보이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좀 갈팡질팡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이브가 저는 좀 오늘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하이브가 30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11월에 주가가 11월 중순부터 좀 반등을 했는데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등 추세가 좀 약간의 꺾이는 것보다도 좀 잘 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평가 영역에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IP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성장이 지금 계속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MD랑 또 라이센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매출이나 이익 부분이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의존도로 어떤 실적을 평가하고 주가를 평가하는 부분보다도 다른 부가적인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까지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하이브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하이브가 매출의 거의 40%가 음반 판매는 맞는데 이런 그 음반 판매 또 이제 BTS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요새 뭐 엔터 업체들이 어떤 다른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에 있어서 신규 창출 수익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저는 내년 시점이 그 부분에 빛을 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저는 이제 오늘 떨어져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하이브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30만 원 이하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하이브에 대해서도 매수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 라인 1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3일에 공약을 해주신 종목인데 MBT가 18%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일주일 만에 18%의 수익률인데 이 종목 계속 가져가 봐야 할까요? 일단 시세를 좀 내고 나서 네. 윗꼬리가 불편하게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도를 하신 분들이야 기분이 좋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겠지,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소 좀 불편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네. 저는 그래도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지능법에 속하면서 만화라든지 웹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어떠한 지원, 네. 그러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단순히 기대감만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차트의 모양이 안 좋으면 우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네. MBT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수급이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을 통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높은 가격대에 매도를 못 하셔서 아쉬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없으신 분들 또한 네. 일단 지금 시장은 결국 이제 뉴스를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제 또 이렇게 웹툰 혹은 만화 관련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런 종목과 그런 테마는 사실 시세 날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처럼 불편할 때 일단 매수해 두고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시세가 탄력이 붙게 되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처럼 사실 고점보다는 지금 좀 불편한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웹툰주 전반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MBT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이제 테마주들을 접근을 할 때 대장주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라는 건 뭐냐면 뭐 기업이 좋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네. 거래가 활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 때 살 수 있어야 하고 팔 때 팔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래가 없는 종목은 사지긴 사줘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매도가 안 됩니다. 내가 원할 때 매도를 하려면 또 원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매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들은 저는 거래가 활발한 쪽 위주로, 대장주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MBT의 차트의 모양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 안에 미스터블루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웹 소설 쪽에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웹툰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웹툰의 시장보다는 웹소설의 시장은 조금 작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대다수의 만들어진 OTT 플랫폼 컨텐츠의 원작들이 웹툰과 웹소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해 보면, 저는 미스터블루도 현재 구간은 굉장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에 이어서 미스트 블루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9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LG 이노텍은 7%대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애플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제가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비록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애플에 대한 좀 관심도, 기대, 우리가 이제 원했던 변동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애플은 아이폰에 대한 판매 대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팔린답니다. 결국 아이폰이라고 이제 돌고 돌아 아이폰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의 뭐 자국 브랜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한들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애플의 비중은 계속 높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LG노텍은 당연히 지금은 저는 저평가 혹은 저밸류, 그리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LG노텍으로 우리가 단타 매매하려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저는 내년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먼저 공격을 했죠. 폴더블 시장에서도 먼저 공격을 했고, 지금 온디바이스 AI에서도 갤럭시 S24에 먼저 탑재가 되면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게 되면 애플도 폴더블 시장 때는 가만히 있었겠지만 지금 이 온디바이스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아마 공격적으로 또 애플의 탑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또 수요 촉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LG노텍은 내년 중반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내년 중반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IT 쪽의 수요 회복은 좀 확인됐을까요? 엄청 확인됐죠.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에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뿐만 아니라 거의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사실 이제 1위가 자동차였고 2위가 조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위가 반도체가 아니라 OLED였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워낙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반도체에 집중을 하다 보니 OLED 쪽에 이제 관심도가, 패널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패널이 잘 팔린다는 거 당연히 IT 기기들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대다수의 IT 기기들이 이 OLED 패널을 또 적용하는 모델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혜들을 또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OLED 관련한 IT에 대한 이 수요를 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IT 쪽은 지금 소비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중국에서도 지금 자체 브랜드에 대한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IT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고 중국의 소비는 생각보다 다양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소비 좀 견조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리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섹터에서 좀 골라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이 되는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네. 같아서 결국 이제 수출이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수출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겠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놓칠 수도 있는 방사능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이 관심 섹터는 제가 방산에서 뽑아왔습니다. 방산 섹터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팔 전쟁도 그렇고 러우 사태도 그렇고 지금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각각 나라별로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체계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구축해 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돈 안 들고 구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써야 되고 그 돈을 당연히
무기 시장에 이제 쓴다라고 하면 무기 시장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조라고 합니다. 네. 그 시장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르게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굉장히 큰 시장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토에서도 매년에 이제 방위비를 전년 대비 5% 가깝게 또 올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팍팍하고 네. 금리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이 방위산업 쪽은 아무래도 지출을 좀 늘리겠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방산 쪽을 실적 기대 그리고 지금 주도 업종들이 쉬어갈 때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좀 약할 때 방산 쪽이 방어의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포트의 이 밸런스상 방산 쪽은 한번 꼭 체크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좀 기술력도 잘 인정을 받고 있고 다른 그렇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뭐 손가락 3개 안에는 들지 않겠습니까? 네. 네, 미국은 이기지 못하겠죠. 지금 당장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 자체를 놓고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투자할 만한 나라 한국이고 네. 그 한국 안에서 저는 반도체가 이야기 나올 줄 알았고 2차 전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죠. 방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컨선들도 이쪽을 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야 우리도 또 얻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좀 쫓아가자라는 입장에서의 방산 좀 체크를 해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가 베팅할 종목은 또 어떤 걸까요? 방산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떠오르실 텐데 네.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과연 어떤 그 기업을 안에서 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해야 될까? 수익률이 더 날까? 그렇죠. 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니면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는 쪽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일단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종목을 오늘의 종가 베팅 토픽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죠. 방산 쪽도 있고 인공위성 사업부도 있는데 방산 쪽에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 400% 이상 올랐어요. 네. 물론 이제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다음 달에도 팔고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계약에 맞게 대수를 만들어서 한 번에 좀 인도를 하다 보니까 분기 실적이라든지 YOY로 봤을 때 어느 순간 실적이 확 튀어 보이는 그러한 좀 착시 효과가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진짜 돈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이 번 건 사실입니다. 많이 번 건 사실이지만 뭐 영업이익이 400% 이상 올랐다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차분히 실적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자라고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하나그룹주 내에서 이 방산이 차지하는 이 수주 잔고가 거의 이제 8조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수주 잔고를 받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져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걱정치는 굉장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호주 쪽에 이제 레드백이 이제 본계약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해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에도 실적은 한 번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이 레벨업된 만큼 저는 주가 또한 한 번 더 고점을 좀 돌파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천천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 지점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제가 보통 종가 베팅은 오늘의 종가나 뭐 내일의 시초가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매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다른가요? 네, 일단은 오늘 사서 이제 가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 밴드를 좀 정해드리자라고 하면 13만 원과 10만 원 사이 이 안에서 천천히 좀 사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가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당장 그럼 내일부터 올라가나요? 다음 그렇죠. 주에는 네. 올라가겠죠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그 취지에 맞게 지금까지 종목들을 최대한 꾸려왔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6조가 지금 넘어가는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동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급하지 마시고 하단 10만 원, 상단 13만 원 안에 이 매수 밴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냥 천천히 모아가시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10만 원이 이탈이 돼서 8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 이 매수 밴드 안에서 모아 가셨는데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7월 달에 기록했던 15만 원이 이제 목표가 여기가 이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17만 원 혹은 그 이상도 저는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신 장 초반에 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코스피 시장 상승력을 좀 더해 가고 있습니다. 0.78%의 강세를 보이면서 2,539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좋습니다. 1% 넘게 오릅니다. 1.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33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많이 사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각각 1,000억 원, 2천억 원 넘게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400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로 8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0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3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결국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굉장히 또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 장세 이제 심화 단계이다 보니 A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느끼는 반면에 A라는 종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지수 괜찮고 종목분들 붉은색인데 왜 내 계좌는 아직도 제자리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제 오늘 진짜 다이내믹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굉장히 대량 매수를 하면서 시장 이번에 고점 한번 돌파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줬다가 오전 시간 1시간 만에 확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꾸역꾸역 올라왔고 또 오늘도 이제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붙어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여전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산타가 저는 출발을 좀 미리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2,600, 2,650포인트 그 이상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도 지금의 이평선을 돌파해서 상단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900포인트까지도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 높았던 현재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쪽은 저는 전고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 지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시 이후에 로봇주에서 갑자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더니 그 자금이 2차 전지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로봇주들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2차 전지 안에 들어갔던 자금은 에코프로, 비에 에코프로, 머티 이쪽을 선택하기보단 새롭게 또 뉴스가 나온 전고체 쪽을 또 선택을 하면서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기업 이름이 참 어렵네요. 네, 미래컴퍼니 이러한 쪽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시면서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주의 시소게임에 이어서 이제는 2차 전지주와 로봇주에서도 시소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좀 쏠리는 쪽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양대 시장의 지수는 그래도 약하게 출발했다가 강하게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에 조금 화려하게 장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대 시장의 수급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도 지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장 11월의 마지막 거래를 알기라도 하는 듯이 모두 빨갛게 물들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기계 업종이 가장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2%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가스비 1%대, 건설비 0.91%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업종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4%대로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계 장비 업종이 2%대, 화학 업종이 1%대 상승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 이젠 또 12월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돌아온 2차 전지입니다. 또다시 질주를 하는지 한번 투자 전략 여쭤봤는데요. 먼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질주 준비가 끝났다면서 소재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2차 전지주 내에서 종목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 모두가 다 좀 선별적인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 네. 다소 좀 아쉬웠다. 이 정도면 강한 거 아니에요?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 11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네. 장 막판에 기간 수급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더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제가 지금 화면에 애플의 차트를 좀 띄워놨어요. 네.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뭐 이렇게 시총의 큰 종목을 차트 기준으로 좀 말한다는 게 우습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들 기업도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여전히 저는 많이 남아있다.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일단 최고점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나 조정이 좀 약했고 그리고 테슬라 또한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나스닥 증시도 지금 위치에서 더 강하게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저는 돌입이 되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장중에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으나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티면서 종가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랠리는 네. 12월 초에 조금 일찍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산타가 어떤 선물을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반도체도 넣어주고 2차 전지도 넣어주고 혹은 테마주도 넣어주고 뭐 배당주도 넣어주고 네. 이렇게 썰매를 끌고 오면 좋겠지만 어떤 선물인지는 일단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 가져올 선물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힌트를 얻어보자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또 해운주들도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된 이후에 이렇게 해운주들이 좀 뜨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지난달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50 이하로 발표가 되면서 중국의 경기 수축을 좀 의미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렇게 해운주가 오름세를 보였던 데는 어떤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 소비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조금은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군제는 이번에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의 매출보다도 온라인의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실어 날라야 하는 회원주들에게는 단기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BDI 지수가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을 좀 찍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00포인트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다 보니 관련주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보면 없습니다. 페노션 하나밖에. 네. 페노션의 근데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세,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온 구간이지 뭐 여기서 더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높지만 추세가 완전하게 지금 돌아갈 만한 업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자체가 지금 되어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경기가 좋아야 하고 또 벌크선, 컨테이너선의 숫자도 늘어나야 하고 아니면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옮겨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물동량 자체가 지금 현저하게 플랫한 상황이다 보니 페노션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직은 기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자칫 자금이 오랫동안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격이 낮고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업황에 정말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하는 그러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보시면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페노션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단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업 이 BDI 지수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아요. 한번 추세가 잡히면 수년 동안 그 추세가 이어지는데 그 추세가 아직은 올라오기에는 다소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불편한 상황인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물동량 더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사이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물동량은 중국이 인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다시 화해 모드가 돼서 서로 이제 물량을 교환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현지 시간은 오늘은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앞서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수출입 동향은 또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런 네. 결과들을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 증시가 가장 문제시 됐던 것은 네. 뭐냐면 금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CPI라든지 지표들을 좀 추적을 해보면 이번 지표 발표도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뭐 시장에서는 위아래 짧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물량 소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주고 횡보를 하느냐, 네. 아니면 여기서 힘을 내주지 못하고 횡보를 하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너무 딥하게 들어가서 환율, 채권, 금리 이걸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걸 따지려면 2주 전에 따졌어야 됐고 근데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12월 한 달은 저는 수급 플레이로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플레이를 봤을 때 좀 집중이 될 만한 업종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전고체인데 네. 어렵죠. 이게 오늘의 상승 강도로 보면 계속 네. 봐야 되는데 과연 연속성이 있을 건지. 근데 만약 오늘 저녁에 테슬라가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면 저는 전고체는 좀 쉬어가고 기존의 이제 셀업체라든지 에코프로버티가 혹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한 번 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제 엄청나게 좀 랠리가 좀 나왔다가 쉬어가고 있는 온디바이스 쪽. 네. 그리고 또 온디바이스 AI가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쉬었던 HBM이라든지 선단 공정이 오늘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새 섹터로 좀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외에 지금 작은 테마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 뭐 그런 종목군들은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 짚어주신 업종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하이브와 W게임즈 그리고 가온칩스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하이브와 W게임즈는 추가 매수도 괜찮겠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짚어주셨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지속되는 만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변수보다는 수급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